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천연 원료학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자료로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저희가 천연 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저 화장품의 원료 그리고 화장품의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장품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거든요. 화장품이면 딱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피부에 대한 안정성. 피부에 대한 안정성은 자극이나 알러지가 없어야 돼요. 이 화장품을 썼을 때 뒤집어지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는 피부가 따갑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전성이 결여된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안정성. 안정성이라는 건 이제 화장품이 상해 있거나 산패되었거나 유분이랑 수분이 분리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제 화장품 자체에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정성이 우수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이 또한 우수해야지 또 화장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냄새가 적고 품질이 일정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화장품에 갖춰야 할 기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성분들은 대부분 인체에 적용되잖아요. 인체에 적용되므로 국가별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또 신규 원료 규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허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이미 허가된 원료는 대부분에 대해서 화장품 원료가 기준 등의 공정성에 수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수성 원료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 정제수랑 에탄올이 있다. 이런 부분들. 유성 성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일이나 왁스,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또 계면활성제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보습제로서는 폴리올계나 고분자 다당류들. 또 점증제로서는 유기점증제, 무기점증제, 색소는 염료, 알류를 쓸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벤조페는 유도체에서부터 이런 앙식향산 유도체까지 쓸 수 있다. 산화방지제는 천연 산화방지제, 합성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수 있고 방부제는 파라벤, 향료는 천연향료, 합성 향료 등 알카리제는 수산화, 그리고 트리에탄올, 아민가제. 그리고 생리활성 성분은 항노화제, 미백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용 가능한 원료예요. 이 외에 사용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 맞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사용해야 되어지거든요. 제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수성 원료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성 원료는 첫 번째 정제수는 물이죠. H2O. 정제수는 훌륭한 용매제로서 뿐만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화장수는 로션, 정제수는 또 화장수나 로션, 그리고 크림 등의 기초 물질로 사용되고요. 그 외에도 제조 공정에 있어서 세정액이나 희석액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들은 피부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정제수 대신 천연수 또는 온천수, 해양심층수, 안반수 등 빙하수,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정제수 다음으로 알코올. 알코올은 분자 중에 수상기를, OH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일반식이 이제 R-OH,
이거는 리사이드라고 해서 특정 원자단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수상기는 이제 뒤에 OH 부분은 수상기 있죠. 수상기 숫자에 따라 1가, 2가, 3가 알코올로 또 분류할 수도 있어요. 2가 알코올 이상은 다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또 주로 2가 알코올인 프로필렌 글리콜, 그리고 3가 알코올인 글리세린, 6가 알코올인 솔비톨. 그걸 올려드릴게요. 솔비톨이 화장품의 보습제로 배합이 되어집니다. 또 수룡과 소독작용, 또 친유성분 용해 및 유성원료, 유화제의 유화안정보조제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분자 중에 포함된 탄소,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저급 알코올인지, 고급 알코올인지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저급 알코올은 물에 용해되지만 전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음이온이 발생하지 않는 중성 물질이에요. 또 화장품에서는 알코올풀이라는 말은 알코올이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함유되지 않는다는 말은 고급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고급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에탄올 한번 살펴볼게요. 에탄올은 에틸알코올, 곡정이라고 불러요. 곡정. 또 달콤한 향이 있고요. 탄수화물을 효모에 의해서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어요. 또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특히 술의 제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특수 변성제를 또 첨가했어요. 특수 변성제를 첨가해서 변성시킨 변성 에탄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수 변성제.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물에 안 녹는 향료나 무기화합물을 용해시키는 중요한 용매 중의 하나입니다. 또 화장수나 토닉 등의 액상제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피부에 바르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에 기화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청량감이 있고 가벼운 수렴 작용을 합니다. 화장수를 이렇게 바르면 여기 기존에 남아있던 내 피부의 열을 같이 뺏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화열이라고 하죠. 뺏어서 나가는 그런 열들, 기화열이 있어서 피부가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산뜻한 느낌 있죠. 그런 청량감을 이제 느끼게 해줍니다. 또 에탄올 볼게요. 에탄올은 메칠알코올이라고 하죠. 메칠알코올. 이거는 CH3OH 화학식이, 그리고 에탄올에 비해서 5에서 10배 정도 체내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또 중독 증상이 복통, 구토, 근육이완, 또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요. 심하면 호흡정지, 심정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메탄올은 공업용으로 이용되죠. 그래서 화장품이라고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메탄올은 화장품에 쓸 수 없습니다. 에탄올만 쓸 수 있고요. 메탄올은 공업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화장품에서 유성원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성원료는 피부 표면에서 이제 에멀전 상태 있죠. 에멀전 상태에 이제 피지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억제해줍니다. 또 피부 및 모발의 유연성과 윤활성을 부여해줘요. 그리고 또 자외선의 흡수, 비타민 U 및 색소 등과 같은 특수성의 용매제로서 작용을 합니다. 또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 그리고 합성 오일 및 왁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은 향이 있는 식물, 향기가 나는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에서 추출을 하고 또 이렇게 정제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로마 오일이라고 부르죠. 아로마 오일은 뒤에 더 이제 워낙 광범위하니까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성 오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동물성 오일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지는지. 첫 번째, 스쿠알렌. 스쿠알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어의 간유죠, 간유. 동물성 오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쿠알렌, 그리고 밍크 피하 지방에서 얻은 밍크 오일. 이런 것들이 동물성 오일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동물성 오일은 피부에 대한 생리 활성이 우수하긴 해요. 그렇지만 불포화도가 높아서 쉽게 산패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사용하는데 꺼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수소 첨가 반응에 의해서 이중결합을 포화시킨 스쿠알렌이나 잘 정제된 밍크 오일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쿠알렌, 밍크 오일, 동물성 오일로는 스쿠알렌이랑 밍크 오일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스쿠알렌은 심해 상어의 간유에서 얻어진 스쿠알렌이 수소 첨가 반응을 일으켜서 얻을 수 있어요. 수소를 첨가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응고점이 영하 55도까지 낮아서 내한성 윤활유의 원료로도 이용돼요. 비타민 A와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에 대한 안정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성이 높고요. 또 유성감과 사용감이 좋아서 크링어 같은 기초 화장품에 주로 사용돼요. 그리고 팔미트산 21%, 올레인산, 팔미테이트 18%, 올레인산, 마리스테이트, 리놀산, 또 메리스트산, 스테아린산 각 5%씩을 이게 스쿠알렌에서 이런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밍크를 볼게요. 밍크는 이제 모피를 만드는 그 밍크 있죠. 그 밍크의 피하 지방에서 얻어진 그 오일이거든요. 상처 치유에도 효과가 좋고요. 피부와 친화성이 좋아서 부드럽고 효과적인 유연제로 유분감이 없어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 좀 이거 비싸요. 또 유아용 오일, 또 선텐 오일이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많이 써있죠. 정발제로도 사용되거든요. 올레인산이 40에서 5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또 팔미트산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랑 미리스트산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나낭오일. 나낭오일은 말 그대로 계란 노른자예요. 노른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성지질이랑 인지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성지질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레시틴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냄새가 근데 심하잖아요. 계란 비린내가. 냄새가 이제 또 심하고 또 변하기가 쉬워서 많이 이건 사용되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에뮤 오일, 에뮤누가 여러분들 그 호주에 서식하는 약간 타조 같이 생긴 그런 조류과의 동물 있죠. 날지는 못하는 그 에뮤에서 추출해서 만든 정제 오일이거든요. 이건 중건성 피부에 여기가 잘 안 나오는데, 중건성 피부와 노화 피부에 사용되고요. 상처 재생, 보호, 진정 작용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식물성 왁스. 식물성 왁스는 실온에서 고체이고요. 녹는점이 높은 유성 성분을 말하기도 해요. 납이라고도 하죠. 납. 가열하면 녹기 쉽고 또한 타기도 쉬워요. 왁스는 또 공기 중에서 방치해도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에 비해서 변질이 적어요. 식물성 왁스가. 그리고 안정적이고요. 또 화학적으로는 고급 지방산이랑 일가의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죠. 여기 있구나. 여기 다 써놨죠. 또 고형의 립스틱, 파운데이션, 크림 등의 굳기를 증가할 때, 파운데이션이랑 크림 같은 거는 이렇게 화장수와 다르게 이게 이렇게 층으로 크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 굳게 하기 위해서 식물성 왁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성 왁스는 이제 카바너 왁스, 이제 카나우바 왁스인데, 카나우바 야자나무에서 얻어진 거예요. 야자나무. 카나우바 야자나무 잎에서 얻어진 거고요. 카나우바 야자는 약 7에서 18m 높이 정도 되고요.
브라질 북부 일부 건조지대에 주로 자라요. 그래서 잎은 부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표면 뒤쪽 부분에 분말 상태로 분포되어 있어서 구성 성분은 이제 지방산들, 고급 알코올로 구성된 에스테르, 특히 하이드록시산 에스테르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녹는 온도는 80에서 86도 정도 되고요. 주로 립스틱, 광택제, 크림, 탈모 왁스, 탈취스틱 등 그런 데 이제 많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델릴라 왁스, 멕시코 북서부, 미국 텍사스 등의 온도차가 심하고 비가 없고 건조한 지대에서 자라는 칸델릴라 식물에서 채취하여, 그리고 녹는 온도는 68에서 72도 정도. 또 주로 립스틱, 광택제, 방수제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은 액상 오일로 사용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과 멕시코 북부의 건조 지역에서 호호바 나무 열매에서 냉동 압착 추출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식물 오일들과 달리 트리글리세이드가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트리글리세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을 에스테르 화학물로서 액체 왁스이고 쉽게 산화되지 않습니다. 또 주성분은 불포화 고급 알코올이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의 에스테르입니다. 전체 탄소수는 약 34개에서 50개 정도 되고요. 또 인체의 피지와 유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퍼짐성, 그리고 피부 친화성이 좋습니다. 피부의 침투성이 좋아서 각종 노폐물을 용해시키고 끈적임이 없고 지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또 피부염 있죠. 피부염이나 또 피부염 치료나 에몰리엔트 효과가 있어서 향기 치료. 또 오일의 운반체, 오일이나 매뉴얼 테크닉 오일, 크림, 유액의 립스틱으로도 주로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성 왁스 볼게요. 잠깐만요. 동물성 왁스를 보겠습니다. 동물성 왁스는 이제 밀랍,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밀랍이거든요. 밀랍은 이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공부를 할 건데, 꿀벌들의 채집한 꽃의 당분을 효소작용에 의해서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체내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밀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부터 사용해 되어져 왔고요. 녹는 점이 61에서 60도씨 정도. 그리고 정제하지 않는 것이 노란색이고요. 정제된 것이 백색을 띠게 돼요. 또 크림이랑 로션 등에 널리 사용되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라놀린은 여러분들이 라놀린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라놀린이 양의 털에서 정제한 거예요. 양의 털에서 정제한 거고, 주성분은 고급 지방산과 세틸알코올과 고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혼합물이에요. 또 유연성과 침투성이 우수하고 녹는 점이 36도에서 42도 정도. 또 라놀린은 물리 화학적인 특성이 사람의 피지랑 굉장히 유사해서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을 함유한 성질이 우수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습제 중에 하나로 라놀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통 크림이나 립스틱, 모발 화장품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랑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라놀린이. 그 다음에 합성 유성 완료. 이거는 이제 탄화수소류고요. 대부분 원유에서 추출해서 광물성 유지라고도 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미생물에서도 안정되고 산패 변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성감이 높고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서 보통 식물성 오일이나 합성